안녕하세요. 영가 스파르타 센터 센터장 상큼 유자스입니다. 편입 수험생분들 중에서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강으로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다시 도전하면서 이제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이제 찍는 것은 인강으로 공부하면서 정보가 많지 않은 편입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교재들로 독학으로 할 수 있게끔 교재를 추천해 주려고 합니다. 이 교재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제가 이제 편입 영어 강의는 2006년도에 이제 편입 영어를 공부했고 2007년도에 편입을 합격하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다양한 교재들을 많이 써왔고, 그리고 이런 교재를 써보니까 효과가 좋았다 하는 교재들 위주로 약간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한번 좋은 교재를 좀 써보고 싶다, 그런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일단은 1년 과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1개월 과정에서는 이제 기초 과정으로서 어휘는 먼저 중앙 영단어를 수험생들이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학생들은 중학교 영단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중학교 영단어 중에서도 은근히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게시글에 이제 링크를 걸 건데요. 제가 만든 중앙 영단어 1800개 이건 다운 받으셔가지고 프린트를 다운 받으셔서 하루에 한 200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 영단어. 그리고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그냥 빨리빨리 그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단어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단어 같은 경우는 주화 영단어 다 보시고 수능 영단을 보실 때는 뭐 어떤 교재를 보는 게 좋냐, 여러 가지 교재가 많죠, 시중에.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뭐 아무 교재를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 영단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영단어는 이제 앞으로 자주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눈으로 그냥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영단어는 여러분들이 문법이든 독해든 여러 지문들 중에서 이제 자주 보게 될 것이니 눈으로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에서 3회독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들을 따로 단어장을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 단어가 결국 수능 단어를 또 많이 겹쳐요. 그래서 수능 영단어는 한 2에서 3회독으로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달은 이제 이렇게 기초 어휘를 공부하시면서요, 이제 기초 문법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이제 기초 문법 중에서 이제 좀 쉽게 나온 교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찍은 단 7시간만 끝내는 기초 영문법이라는 이 무료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단 7시간 끝내는 기초 영문법, 요 무료 강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는 제가 제 링크를 좀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은 EBS 이제 수능 스타 강사인 이제 로즈리 선생님의 그래머 홀릭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로즈리 그래머 홀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년 동안 수험생분들에게 추천을 줬었는데 다들 이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상당히 잘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무료 강의입니다. 대신에 교재는 이제 인터넷에서 아마 5,000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 어휘랑 기초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기반을 닦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개월 과정 들어가 볼까요? 저는 편의상 기초 과정 다음에 이론 과정이 아니라 그 중간에 준이론 과정이라고 넣었습니다. 자, 어휘는 수능 영단어 여러분들이 아까 골랐던 1개월 과정에서 선택했던 수능 영단어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수능 영단어는 2에서 3회독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봤을 때는 뭐 하루에 100개씩 봤다. 그럼 다시 두 번째 볼 때는 뭐 150개나 200개로 늘려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2에서 3회독
문법까지 돌리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요.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중학교 교재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교재를 여러 해 동안 좀 써봤는데 중학교 교재지만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문제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중앙영법 3800제 3학년 활용 방법은, 자세한 활용 방법은 유튜브에 제가 정확하게 그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추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저희가 이제 기초 문법을 배웠으면은 기초 문법과 관련된 단원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들도 많지만 은근히 살짝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은 이제 많이 틀리실 거예요. 저도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렸는데 다들 많이 틀리세요. 근데 많이 틀림으로써 자신이 제 기초 문법에서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런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기초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기초 구문 독해를 들어가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천일문 기본편입니다. 편입 영어 교재들이 보통 특징이 살짝 은근히 어려워요. 근데 보통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워낙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수능 교재들이 상당히 컨텐츠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천일문 교재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구분 독해라는 거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수험생분들이 처음에 독해를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마 문장을 잘 읽지 못하거나 문장 구조 분석을 못 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문장이라는 거는 그 안에 당연히 어휘도 있고 어법도 있죠. 어법이라는 건 약간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워야 하는 구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휘, 어법 구문을 잘 몰라서 수험생분들이 문장을 잘 못 읽으세요. 문장이 좀만 길어지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이러한 문장을 못 읽는다는 거는 저는 아직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혔습니다. 문법이 아직 지문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문장을 못 읽으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문법 파트별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이 장지문 말고 일단 기초학생들이기 때문에 단지문, 짧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같은 문법들이 반복이 돼야 합니다. 이러한 교재로 이제 기초 수험생들이 연습을 하셔야 지문 안에서 이제 문법 또는 어법을 볼 수 있고 문장 구조 분석, 끊어 읽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적합하게 구성된 교재가 저는 천일문 기본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일문도 마찬가지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동영상 찍어가지고 제 유튜브에 지금 블로그로 지금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일문 기본편 첫 번째 1회독 하실 때는 일단은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서요. 관련된 문법 구문을 계속 의식해 보세요. 해석을 하면서 가볍게 문법 구문을 의식하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구조 분석도 제가 하는 방법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회독 할 때는 다시 해석 연습을 하면서 모르는 구문을 A4 용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문 독해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유형별 독해 교재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구문 독해는 해석하는 연습을 했다면 유형별 독해는 이제 유형별로 실제 독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형별 독해도 좀 쉬워야 돼요. 그래서 수능 때 많이 푸는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 교재를 저는 추천합니다.
수능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히스토리 독해는 기본편, 완성편, 실전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편입 수험생분들은 처음에 기본편과 그 다음에 완성편 정도까지만 푸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히스토리 독해 같은 경우도 제가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활용법을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히스토리 독해를 푸실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직접 많이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형별 접근법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재는 고등학교 1학년 건데 좀 쉬워야 돼요. 왜냐면 유형별 독해를 풀 때 초반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 구조 분석이에요. 아까 제가 구문 독해 천인문 기본편 풀 때도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 된다는데 이 천인문 같은 경우는 단지문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한다면 유형별 독해 자히스토리 기본편은 약간 중지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초수험생들 못 읽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거기 때문에 좀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형별 접근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속독은 하지 마세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빨리 풀려고 해가지고 빨리 읽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빨리 읽어도 내용 파악이 되는데 기초 수험생분들은 만약에 속독을 하게 되면은 내용 파악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독해에서는 내용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읽는데 내용 파악을 놓치세요. 그럼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도 좋아요. 일단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풀고 나서는 답의 단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이 2번이면은 2번에 대한 단서는 지문에서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 자히스토리 독해 교재는 해설이 상당히 풍부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 문장 구조 분석도 잘 나와 있고 어법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자, 그래서 답의 단서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 분석. 우리 천인문이 아까 말했죠. 천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문은 문장 구조 분석한다면 이 자히스토리 독해 기본편은 중지문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장 구조 분석 같은 경우는 왜 하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편입 독해에서 필요한 속도가 가능해요. 이제 편입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히스토리 독해 기본편을 풀면서 모르는 단어는 따로 정리하고 추후에 자투리 시간에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단어들이 앞에서 제가 말했던 요 수능 영단어랑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수능 영단어는 2에서 3회독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자히스토리 독해 기본편 풀면서 모르는 단어 정리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준이론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혔겠죠? 자, 이제 3, 4개월 과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 과정을 잡아볼게요. 먼저 이제 편입 어휘를 이제 외우실 때가 됩니다. 여러 가지 교재가 많죠. 근데 저는 이제 ND 33,000이라는 교재를 추천합니다. 이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는 편입 영어를 이제 좀 더 쉽게 외우기 위해서. 편입 영어는 이제 보통 GRE 어휘라고 하잖아요. 이 GRE 어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국에 있는 대학원 갈 때 보는 시험이 GRE 시험이고 거기서 다루는 어휘가 GRE 어휘인데 어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ND 33,000은 어원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원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보여드릴까요? 에티케이트가 태이하다 뜻이래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그냥 여러분들이 뭐 A, B, D, I, C, A, T, E, 태이하다 이렇게 못 외워요. 왜냐면 수능 영단어야 어차피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자주 보면 좋지만 이런 GRE 어휘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자가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어원을 보시면은 A, B가 away의 어원이 있대요. 멀리. 그리고 D, I, C가 say의 어원이 있대요.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딕. 자, 말하고 멀리
떠난다, 퇴위하다. 어떻게 연산법이 좀 되십니까? 자, 상당히 쉬워요. 이렇게 어원을 알면. 그래서 저는 ND 33,000이 간결하고 그리고 어원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교재를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ND 33,000이 부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 보시면은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D 33,000을 보시되요. 처음에 ND 33,000 보실 때 1회독 할 때부터 막 집중적으로 뭐 암기를 하려고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편입을 준비해 봤지만 편입 어휘는 결국은 반복이 여러 번 돼야지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외워지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해도 돌린다는 생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자주 보시면서 아는 단어들은 지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입 영단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볼 거고 논리 완성에서도 답이 되는 어휘랑 보기양의 단어들도 다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한 권 정해놓고 그 단어책을 보시면서 추후에 모르는 단어들 정리한 따로 자신만의 노트 같은 게 이제 만들거든요. 그게 두 개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뭐 편입 기출 어휘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뭐 파일로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근데 ND 33,000 플러스 편입 기출 풀면서 모르는 단어 정리하면은 거의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은 저는 지금 두 권을 추천하려고 해요. 우선은 그래머 헌터라는 교재가, 이 교재 같은 경우는 편입 이제 문법 업데이트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서로서 단권화를 하면서 보기에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편입 문법 이론은 이제 저는 그래머 헌터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 밑에 패스 실전 영문법 555라는 교재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교재는 사실 편입 교재는 아니고 공무원 교재예요. 공무원 교재를 왜 추천하냐?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패스 실전 영문법 555.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하는 방법 동영상을 마찬가지로 찍어서 지금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 교재는 앞에 111이라는 파트랑 뒤에 444 파트라는 부분은 나뉩니다. 적어볼게요. 패스 실전 영문법 555. 앞에 111은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이제 편입 이론서랑 좀 다른 거는 포인트별로 다 하나하나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편입 학생들은 이제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를 안 나눠도 크게 어렵지가 않지만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이제 보통 과목이 5과목이라서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가 많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포인트를 좀 나눠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머 헌터 같은 교재로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산 때 대신에 요 패스 실전 영문법 5는 이제 좀 더 이제 좀 문법이 약하신 분들은 포인트별로 좀 나눠놨기 때문에 조금 더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사실 이 111 파트에서 문제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포인트와 관련된 다 틀린 예문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고치다 보면은 시험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묻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론 과정에서 단원별 이제 문제집으로서 패스 실전 영문법 5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444는 랜덤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래머 헌터를 한번 가볍게 보세요. 근데 그래머 헌터에 있는 문제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머 헌터로 일단 이론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 실전 영문법에서 111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 이론을 다시 포인트별로 나오는 걸 한번 보시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출제 포인트라는 걸 적어봐야 돼요. 뭘 묻고 있는지 가볍게. 제가 출제 포인트 적는 요령도 동영상 링크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머 헌터에 있는 이제 단원별 문제를 푸세요. 적용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444 다시 패스 시절 영문법 5에는 444 랜덤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원별 연습을 이렇게 그래머 헌터 그리고 패스 시절 영문법 5에서 112에서 단원별 연습을 해보고 이제 444로 한번 랜덤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계속 복습을 하면 좋겠죠. 나중에는. 처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약간 유의할 점이 있는 게 문법을 공부하실 때 랜덤을 빠르게 들어가기보다는 단원별에 먼저 많이 충분히 풀어보고 암기를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원별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랜덤 들어가면 랜덤을 풀면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단원별 문제 많이 안 풀고 이제 랜덤을 바로 들어가서 문법에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머릿속 안에서. 먼저 단원별을 풀면서 관련된 문법 사항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문독해 같은 경우는 천인문 기본표는 2회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3, 4개월 과정에서는 1회독이 끝나고 이제 2회독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다 끝나신 분들은 저는 천인문은 기본편 그리고 이센셜 완성 이렇게 세 가지 교재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완성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중급 구문독해라 보시면 좋습니다. 구성은 천인문 기본표와 똑같아요. 하지만 지문이 이제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인문 완성편을 공부하세요. 똑같아요. 아까 제가 천인문 볼 때 1회독은 이제 해석 그리고 구문을 보시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고 2회독은 이제 해석과 모르는 구문을 A4 용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독해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이 좀 더 쉽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는 저희가 자히스토리 독해 기본편이 이제 끝나면 자히스토리 독해 이제 완성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살짝 어려워집니다. 자, 대신에 만약에 자히스토리 독해 기본편 끝내고 완성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독해 지문을 한 20지문 정도 연습한다 해볼까요? 그러면은 완성은 여러분들이 한 15지문 정도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면서 문제 푸는 감각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대신에 한 5지문 이내로 시간이 없다면 한두 지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에 봤던 기본편에서 어려웠던 지문들 있잖아요. 그 지문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필기는 지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 필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속독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완성을 풀 때는 속독하지 마세요. 속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용 파악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완성은 천천히 내용 파악하시면서 푸시고요. 대신 기본편 복습하는 거는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속독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해 지문을 복습할 때나 나중에 기출 풀 때 또는 모의고사를 풀 때 그때는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 속독 연습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선 천천히 내용 파악을 하시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히스토리 독해 완성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가지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 6개월 차 한번 볼까요? 어휘는 ND 33,000은 1회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계속 회독을 늘려주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눈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편입 영어 어휘 무료 동영상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편입 영어라기보다는 이제 공무원 경찰 기출 어휘예요. 공무원 경찰 기출 어휘면은 좀 다르지 않냐? 정확히 말하면 편입 어휘 중에서 주요 아마 표제어들 수준이 공무원 경찰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겹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휘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 6개월 차에서 그 동영상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어원을 설명해 주고요. 동의어 위주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동영상을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1회독 할 때는 암기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ND 33,000 계속 여러 번 볼 거기 때문에 암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눈으로 보고 듣고 필기만 하세요. 그럼 제가 어원 설명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동의어 위주로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ND 33,000에서 봤던 단어들도 많이 익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ND 33,000에서도 같은 단어 나올 거고, 이 동영상에도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제가 수거 생활영어 자료를 공유를 해놨어요.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수거 생활영어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수거 생활영어는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머 헌터랑 그리고 패스 시적 영문법 5에서 남은 부분을 푸세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3, 4, 5, 6개월 이렇게 4달 동안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연습을 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라고 반드시 적어 보시고요. 자, 구문 독해도 제가 첫입문 완성편이 이 정도 단계면 끝날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5,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구문 독해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이스토리 독해 완성편도 아마 끝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정부터는 이제 편입 독해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편이 끝나고 나서는 저는 이제 편입 기출 지문으로 구성된 편머리라는 이제 요 교재는 이제 편입 교재죠. 편머리 독해 기본편부터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7개월부터 12개월 차가 다 기출이에요. 편머리 시리즈가 기본 실전 심화가 있는데 요 기본편 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논리 완성이 들어갑니다. 이 논리 완성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ND 33,000 GRE 어휘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3, 4개월 차에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이제 보통 일반 학원에서는 이제 3, 4개월 차에 논리 완성이 들어가요. 근데 논리 완성 저도 해봤지만 3, 4개월 차에 어려워요. 뭐 아직 어휘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논리 완성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워서 독학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3, 4개월 어휘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논리 완성 풀어봐야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5, 6개월 차에 넣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편입 어휘를 좀 외웠고 문법을 좀 알고 이제 그리고 독해를 좀 할 줄 알 때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줄 알 때 제가 논리 완성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칼럼을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머리 논리 완성 기본편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논리 완성 풀 때는 이제 키워드를 찾는 연습 그리고 유형별로 풀게 될 거예요. 유형별로 풀면서 키워드 찾는 연습과 논리에서 나오는 보기양의 단어들을 정리해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논리 완성에서는 보기양의 단어들 정리해 주세요. 그 이유는 요 보기양의 단어들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휘 파트에 나오는 요 GRE 어휘랑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논리 완성 단어장을 따로 만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논리 완성을 정리할 때 이 단어들만 보면 돼요. 논리 완성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오면은 결국은 이제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기형의 단어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 6개월 과정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7개월 차부터 12개월 차는 저는 이제 기출만 풀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출을 풀기 전에 이렇게 기반을 닦고 그 다음에 좋은 교재들로 적용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5, 6개월 차까지는 편입 교재들을 좋은 교재들 넣기도 했지만 수능 공무원 교재들도 넣었죠.
왜냐면 시중에 있는 편입 교재들이 좀 어렵거나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도 많아가지고 제가 좋은 교재들을 좀 선별해 봤습니다. 그리고 7개월에서 12개월은 이제 어휘는 편머리 기출이죠. 어휘, 기본, 실전, 심화. 남은 기간 동안 순서대로 쭉 푸시면서 모르는 단어도 계속 정리하시고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편머리 문법, 기본, 실전, 심화. 단원배 연습도 해보시고 요 기출 풀면서 출제 포인트도 적어보시고요. 논리 완성도 저희가 5, 6개부터 시작하지만 편머리 논리 완성 이제 기본 풀고 실전, 심화 푸시고요. 독해도 이제 편머리 독해, 기본, 실전, 심화 푸시면서 편입 독해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자이스토리 풀 때 했던 이런 연습 플러스 편입은 지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본 수능 교재를 먼저 풀었는데요. 인문, 사회, 자연, 뭐 자연과학, 철학 이런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배경 지식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을 아냐 모르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독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독해라는 이제 차이는 제가 봤을 때도 어휘인 것 같아요. 페이 독해는 이제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정리하시고 자투리 시간에 튼튼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뭐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런 시간도 있잖아요. 뭐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쉬는 시간, 그리고 평상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눈으로 자주 보면서 볼 수 있고요. 어휘를요. 그리고 통학할 때, 뭐 버스 아니나 전철 안에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보통 잠자기 전에 어휘 단어장을 보시면요.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투리 시간에 어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학습 기출입니다. 기출은 여러분들이 최신 5개년치는 이제 풀고 시험장에 가야 되지만 사실 기출이 상당히 많아요. 200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리고 옛날 기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같은 학교의 영문학과 교수들이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사람이 내는 거라서 나왔던 포인트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최신 기출 위주로 먼저 푸세요. 제가 기출 푸는 방법도 지금 유튜브에다 링크 걸어놨어요. 이때는 시간 배분 연습도 아마 하겠죠.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유튜브 한번 링크 한번 보세요. 시간 배분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신 5개년치는 시간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옛날 기출들 푸시 없는데요? 맞아요. 편입 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 풀기는 힘들 거예요. 대신에 옛날 기출에서는 어휘, 문법, 논리 완성 정도만 푸세요. 왜? 또 같은 포인트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요. 특히 문법. 문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요. 계속 겹쳐요. 예전에 나왔던 포인트인데 다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는 여러분들이 따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를 안 풀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만 풀면 부담이 줄겠죠. 그래서 최신 5개년치는 여러분들 시간 배분하셔서 다 푸시고요. 그리고 옛날 기출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 것 같은 경우는 어휘, 문법, 논리 완성만이라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풀면은 학교별로 나이도도 조금씩 다르고 연도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신이 틀린 거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 실수 틀렸으면 반성을 해야 되고 다음부터 틀리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고, 만약 모르는 지역적인 거 틀렸어요. 그럼 빨리빨리 틀려야죠. 지금 안 틀리면 나중에 또 틀릴 거니까. 그래서 미리 틀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휘, 국어, 생활영어는 보기양의 이제 단어들이나 표현들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또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 문법은요. 출제 포인트 적고 관련된 문법을 이론을 암기하세요. 논리 완성은 이제 키워드 찾는 연습 계속 하시고 보기양 단어들 정리하세요. 나중에 논리 정리할 때 보기양의 단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독해는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 내용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편입 독해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독해용 어휘를 최대한 많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를 그래도 많이 알면은 빨리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해용 어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은 일반 학원들은 뭐 9월달이나 좀 늦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독학하시는 분들은 늦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더 빨리 들어가세요. 한 7월달부터. 예전에는 편입 학원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편입을 공부했을 때는. 그래서 많지 않은 학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전국 단위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편입 학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출도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저 때랑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기출을 늦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5, 6개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 7개월부터 기출 풀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한 방법을 공부하면요. 기출 많이 풀고 많이 틀리세요. 그러면 기출을 어느 정도 이제 풀고 나면 점수가 이제 많이 오릅니다. 향상이 되죠. 그리고 학원을 다니시는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학원을 다녔고, 저도 이제 상위권반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합격한 케이스인데, 상위권 학생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학원에서 이제 좋은 교수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원에서 신경도 많이 써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원 수업을 좀 따라하기 버거운 이제 일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원 커리에만 너무 따라가다 보면은 아마 다른 분들보다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면은, 같은 학원이라도 상위권반 학생과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위권반 학생들은 이제 학원 수업 듣고, 그리고 복습 빨리 하고, 이제 시중에 있는 좋은 교재들을 활용해서 다시 자신의 실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수업을 잘 못 따라가거나 관리가 안 돼서 혹시 좀 뒤처지는 학생들은 학원 수업만 따라가기도 벅찰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물론 실력이 부족하면은 이제 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추천하는 것처럼 좀 자신 직접 풀어보기도 해야 돼요. 직접 풀어보고 틀려보고, 그리고 그걸 자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반이 아닌 일반 학생들은 빠르게 수업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하시고요. 특히 너무 완벽하게 뭐 자신 실력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래 걸리고 어차피 여러 번 볼 거기 때문에. 대신에 시중에 있는 좋은 교재들, 제가 추천드린 좋은 교재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독학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전에 학원을 다녔었고 다시 재도전하면서, 그래도 학원은 굳이 다닐 필요 없고 나는 좀 실력이 있어서 독학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교재를 활용하시고요. 작년에 풀었던 교재 같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나는 학원에 다니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돈이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학을 한다. 그러면 먼저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인강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초가 부족할 때는 당연히 인강을 봐야죠. 인강에 의존하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고 하면은 인강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위주로 보완할 때는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좋은 교재를 선정해서 직접 풀고 틀리고 그리고 보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교재들 위주로, 독학할 수 있는 좋은 교재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기초일 때는 당연히 인강을 봐야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론은 어느 정도 좀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강의에 의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의에 의존하면은 사실 강의는 누구나 다 듣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다 듣잖아요. 하지만 강의는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좋은 교재를 선정해서 직접 풀어보세요. 틀려보기도 하고 그거를 자기 실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입 공부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독학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게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이제 제 메일 주소와 이제 카톡 아이디를 남겨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